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옵션 만기일을 맞은 오늘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수와 IT 대형주가 함께 미끄러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수도 IT 대형주도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 움직임 그간의 흐름 대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증시는 기관의 매도를 그날 소화하기에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수급 요인 자체는 부족하네요. 조금 아쉬움을 안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룡 변신 로봇 못 참지? 라는 거요. 못 참죠. 많은 이들이 못 참아서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그 종목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종목이 왜 올라갔었는지 그 배경을 좀 보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끝자락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각 시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FMC 의사록에서는 꽤나 명확한 긍정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줄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걱정하지 마, 긴축 걱정라는 긍정의 시각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 우리장 조금 그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으로 나왔었죠. 오전장의 흔들림도 있었고요. 우리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경계감 등이 함께 작용이 됐는데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향방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 때는 올랐다가 외국인이 매수 강도를 약화시키면 또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오늘이었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3,140선 위로 올라온 상황 0.15% 상승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이 시각 현재 매수 전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수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된 매도를 보였던 것 대비해서는 견조하네요. 200억 정도 매수해주는 모습 포착되고요. 기관 측에서는 2,800억 오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거래 연속해서 팔고 있고 연기금은 17거래 연속해서 매도로 나타내고 있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는 쪽은 오늘 IT 대형주였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MM이라던가 한화생명 혹은 LG 디스플레이 등의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함께 파는 수급 종목으로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다른 쪽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은 외국인이 매도하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1.4% 정도, 1.2%, 4% 오락가락합니다. 낙폭을 키워나가진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 상승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3% 하락권 확인되고 있고요. 시총 상단의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다수의 종목들이 힘이 없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1% 내외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강한 움직임, 그 이유는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의견인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도체 쪽은 공급 부족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핵심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차량 업체들은 핵심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핵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 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부분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해서 당분간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거야라고 하나금투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차피 전 세계 업체들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직 계열화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금투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대 위로 움직임 올려 잡았습니다. 11만 1,000원까지 제시했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단의 흐름까지 봤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출발부터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오늘 개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상승 탄력을 키워나간다? 이 말은 즉슨 올라가는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제약주나 건설주가 코스닥 내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시젠과 같은 제약 쪽의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선거 영향을 받아서 중대형, 중소형 건설사들이 올라가는 흐름, 그 덕분에 코스닥은 오늘 탄력 좋습니다. 0.8% 상승 981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네요. 특징주 볼까요? 건설주들 움직임 들여다봐야겠죠. GS건설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내다보면 결국 공급 쪽, 부동산 쪽을 건드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건설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하면서 GS건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주춤하더니 오전 한 10시, 11시경부터 힘을 내더라고요. 지금은 6.68% 상승한 45,000원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뿐만 아니고요. 벽산, 한샘, KCC와 같은 리모델링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철강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건설업이 호황을 보이게 된다면 철근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도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 자국 철강업체들 규제를 조금 한다라는 소식이 결국 우리 업체들 반사의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죠. 그러한 이슈들 안고 실적 개선 기대감 안고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고려제강, 동국제강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인데 지치지 않는 탄력이네요. 고려제강 10%, 동국제강은 7% 상승 확인되고요. 세아베스틸, 휴스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종목들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대원 미디어 보겠습니다. 1월 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243%.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3월 18일경에 14% 급등하면서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3월 18일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들 들죠. 사실 대원미디어는 은하철도 999나 도라에몽 같은 것들을 일본에서 수출해와서 수입해와서 유통을 시켰던 회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웹툰과 웹소설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웹툰과 웹소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이슈죠. 아재분들 일단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는요, 이 어린이 액션 활극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우리 생각나나요? 프레시맨, 바이오맨, 제트맨, 우레메, 반달가면, 그리고 벡터맨까지요. 특수 촬영물 액션 활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계보가 조금 끊어지는 듯 했었는데 대원 미디어가 이 계보를 살릴 만한 신작을 내놨다라는 것이 이번 급등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어떤 신작인지 확인해 보시죠. 넘겨봅니다. 자, 대원 미디어의 용갑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 내용은 이래요. 외계인 침략에 맞서서 공룡이 로봇으로 변신해서 싸우는 히어로 특수 촬영물. 공룡과 로봇과 변신이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기에 충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신작 티저 영상이 공개됐던 게 3월 17일 그리고 그 3월 18일부터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했는데 좀 보실까요? 공룡이 갑옷을 입고 로봇으로 변신해서 외계인들과 싸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흔히들 입을 틀어막고 본다는 거 있죠. 감탄하고 봤어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한 10몇 번씩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나 트랜스포머 이런 걸 보고 있는 느낌? 한마디로 어린이들은 당연하고요. 어른들 마음까지 휘어잡을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열광해놓고 있는지 알겠네. 이거 나오면 정말 인기 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준 거고요. 어른이 봐도 놀랍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가 이 용갑 합체에 70억 원을 투자했고요. 어린이 드라마로 볼 수 없는 영상 퀄리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까지 이 대원 미술의 기술에 대해서, 대원 미디어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의 모멘텀 더 있죠. 넘겨보실까요?
자, 아이들의 왕구 인기 세트 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이날 아이 데리고 가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룡 아니면 로봇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룡에 변신하는 로봇이면 못 참지라는 인식이 생겨난 거고요. 왕구 판매 수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공룡 변신 로봇이면 이 주식 투자자하는 어른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애플카도 만들고 메타버스 세계도 연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핫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티저 영상을 보면서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 엄마 용갑 합체 로봇 주세요.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420개월이요. 한마디로 어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 장난감 못 샀던 하늘 풀려는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아기야 자라, 아빠는 용갑 합체 봐야 된다. 이런 류의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거 퀄리티 보고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기사 보고서 들어왔는데 아들아 졸라라 바로 사줄게. 아빠는 대원미디어 주식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대원미디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로봇을 사주거나 아니면 로봇을 사줘서 대원미디어 주식을 올려서 내가 돈을 벌거나 뭐든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은 용갑 합체 피규어로 골랐어요 라고 하니 엄마가 애들 걸 벌써 골랐어? 이러니 아빠가 아니 내 거. 이런 류의 댓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딸 낳은 게 너무 행복하다. 나만 가지고 놀 수 있어서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혹시 모르죠. 딸이 공룡 로봇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미디어가 급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대원미디어를 사실 매수하시죠? 사죠?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누가 한다고 해도 살 분들도 없겠죠. 보유자의 영역이니 그냥 대원미디어 이렇게 올랐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슈를 보고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정답은 콘텐츠구나. 메타버스도 그렇고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들은 신작과 신곡에 목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박앵커의 퇴근 전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좀 안타깝지만 또 새로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새롭게 아침 타임으로 옮겨가서 박앵커의 출근 전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 7시 40분부터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퇴근 전, 출근 전 모두 끝까지 사랑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